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트럼프 대항마라 불리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또 펜스 전 부통령 등 그야말로 경선 예비 후보들이 쟁쟁한데요. 그런데 정작 첫 TV 토론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비벡 라마스와미라는 사람이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 38세입니다. 공화당 후보들 중에 최연소인데요. 네. 거기에다가 아시아계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을 입고 미국 정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네. 근데 조금 따지고 보면 이게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게 결국은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 때문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따라하기 또는 닮은 꼴로 이 공화당 지지자들의 어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또 그 언론은 그것을 과장해서 취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트럼프를 영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안 나왔는데요. 그렇죠. 공화당 내 지지율 2위인 디센티스를 포함해서 전 그 후보자들이 자기는 트럼프의 공약을 반대하거나 또는 지지한다는 말로 구별하면서 내가 낫다. 결국 따지고 보면 트럼프 없이는 아무 토론이 안 된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대선 공개 토론이 트럼프의 부통령을 노리는 토론이 됐다라는 반응까지 있습니다. 워낙 이미 트럼프의 지지율은 견고하니까요. 네, 여기다 재밌는 거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주 머그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랬죠. 자, 바로 보시면 저 사진인데요. 강렬해요. 자,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불복으로 조지아주에서 기소가 되면서 네. 8월 24일 조지아주의 한 구치소에서 찍은 겁니다. 아주 도전적인 표정. 네, 맞습니다. 이로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바로 머그샷을 찍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 된 건데 네. 그 불명예와 달리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올랐습니다. 올랐다. 최근에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에서 최고 5%포인트나 오르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냈거든요. 신기해요. 네, 정작 토론회도 참석을 하지 않고 머그샷까지 찍었는데 그런데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독보적 입지를 재확인한 거죠. 네, 진짜 저 머그샷을 보고 저는 진짜 트럼프는 트럼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 심지어 사진 관련 굿즈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이틀 만에 100억 원에 가까운 정치 자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진짜 돈을 향한 또 그렇죠. 관심을 향하는 감각이 대단해요. 근데 저런 화나는 표정조차도 이것은 다 계산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계산됐다고요? 예. 누구 닮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람이 생각나는데 혹시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영국의 누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처칠입니다. 처칠. 예. 나치 독일에 맞서서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네. 처칠인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다가 머그샷과 함께 처칠의 명언 Never Surrender, 절대 굴복하지 말라라는 문구까지 올렸습니다. 저렇게 글을 올렸었군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이 정부와 사법부에서 핍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고 불굴의 의지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칠처럼 네. 그래서 지지자들 지금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다 계산됐네요. 네, 그런데 이 대선 전국이 열리면서요. 음악계조차 지금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음악이? 네, 한 컨트리 가수가 바로 이 노래를 바로 부르면서 빌보드 1위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네. 가사를 보면요. 너희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또 세금으로 다 나가니까 그게 다 리치먼드 북쪽의 부자들 때문이야 라고 하거든요. 리치먼드 북쪽이면 워싱턴 DC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노래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문제는 네. 이 노래가 인기를 끄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그런 비판하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가수 본인은 정치적으로 중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내년 대선을 앞둔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KBS 시청자 주간을 맞아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청자 제보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소중한 의견들 참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중국의 소금 사재기 열풍을 취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세균 특파원이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랴오닝성 단둥의 한 수산물 시장. 생선을 사러 온 한 주민은 일본의 강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肯定是恶心，这咱跟他这国头加回都几千百年了都。 인근 따레낭의 국제 수산물 시장. 이곳 상인들은 일본산은 없다며 모두 연근에서 잡은 국산이라고 말합니다. 수입 냉동 수산물도 모두 일본산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原来就没有，我们家一直没有，我们家主要进的
상인들은 어제부터 금어기가 풀리면서 신선한 회를 선보일 대목 장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가 불러올 후폭풍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真有影响的话，那也不可能干。你要真有影响的话，咱们这边水污染的话，就包括酒不搁这都不行。 중국 매체는 8개월 뒤면 일본 오염수가 가장 먼저 중국 동남부 연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 보아이만도 1, 2년 뒤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달부터 금어기가 끝나면서 바다로 나가야 하는 어민들에겐 발등에 불입니다. 수산물 안전이 도마에 오를 수 있어 동일본 앞바다 등 일본 열도 인근 황금어장에선 조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如果还这么往上排的话，那么2年之后，这边海域的话，那是肯定有影响。 또 식품 안전 우려가 증폭되면서 중국에서 소금 사재기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일본 타도를 외치는 구호가 길거리에 등장했습니다. 오성 홍기를 단 차량과 오토바이에서 축구 경기 중에도 일본을 경멸하며 부르는 소일본 타도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일 감정은 일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 앱을 이용해 일본에 무작정 전화를 걸어 항의하고 我还没有去海边玩嘞，你这弄的把水都整脏了，我还咋玩啊？ 학교 수업 시간에 일본 총리 사진을 놓고 성토하는가 하면 你看这个日本啊，我就很怀疑，时时刻刻都能将这个不要脸诠释的是透透彻彻。 중국 내 일본인 학교에 돌과 계란까지 날아들자 일본 대사관은 외부에서 언행을 조심하도록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また中国においても日本の関連施設等に対して同様の事案が多数発生しています。こうした事案が生じている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憂慮しています。 중국 내 반일 분위기는 일본 여행 취소와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단체 관광이 허용됐지만 다음 달 국경절 대목을 앞두고 일본행 항공권 예약이 3분의 1이나 줄었고 환불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日本开始排污以后，我们这个游客的咨询量，往赴日韩的咨询量就明显都下降，包括韩国也会受到影响。 중국 내 일본 식당들은 식재료 수입선을 바꿨습니다. 이 식당은 절대로 일본 수산물을 쓰지 않는다는 안내문까지 붙였습니다. 这个金枪鱼的话，原来我们是采用日本的进口的金枪鱼，但是现在的话，我们是替代了用台湾的替代。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을 조롱하는 듯한 일본 내 영상은 반일 감정에 불을 질렀습니다. 도쿄의 이 식당은 중국인에게 알린다며 식당 재료는 모두 후쿠시마산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도발적인 안내문에 한 중국인이 일본 경찰에 발끈합니다. それはどう思います？どう思います？まあそれ差別されたんです。福島県産の食材を使ってるから、それだったら中国人の方嫌な方もいらっしゃるっていうのであればそういう風な書き方をしたってことだと。 격분한 중국의 편의점 주인은 일본 상품 수백만 원어치를 폐기했고 일식집을 운영하던 중국인 사장은 자신의 가게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자 일본 정부는 WTO 세계 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오염수 방류가 두 나라 간 외교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따른에서 오세균입니다. 네, 오염수 방류 문제로 인해 반일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중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과테말라에 있는 일명 쓰레기 강이라 불리는 모타과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따라서 카리브해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만 연간 2만 톤 이상, 전 세계 배출량의 2%를 차지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쓰레기 강이 생태계에 미치는 현장을 윤재만 독립 PD가 취재했습니다. 과테말라의 어부들이 물고기를 낭 대신 뭔가를 수집하느라 바쁩니다.
쓰레기 탓에 바다의 물고기가 사라져 생업을 포기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 Destruyendo nuestro planeta porque nosotros pagamos a alguien que recoja la basura. La basura van a los basureros clandestinos, pasan los ríos al igual, donde mismo nos viene la basura. Y si la quemamos nosotros mismos estamos contaminando con lo del humo también. 과테말라에서 카리브해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약 2만 톤. 전 세계 배출량의 2%가량을 차지합니다. 이 많은 쓰레기는 다 어디서 왔을까? 중남미 최대 규모의 매립지 바수레로. 과테말라 도심에서 하루에 3,200톤의 쓰레기가 매립되는 곳입니다. 제작진이 4년 전 취재했을 때보다 매립지 규모가 눈에 띄게 커져 있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서 외형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쓰레기장의 규모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안쪽에 계곡의 산을 깎아서 더 확장한 것 같습니다. 촬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매립지 뒤편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연기처럼 보이는 건 유독성 메탄가스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천여 명. 열악한 환경 탓에 인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들이 쓸려나가는 곳이 이곳입니다. 수십 미터 높이까지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계곡 아래 하천으로 쏟아져 계곡물과 함께 무타가강 상류로 흘러가게 됩니다. Cuando llueve, toda esta basura se la lleva el agua. Se la lleva y porque todo esto se inunda y toda el agua que viene de varios lados, de este lado. 장마철엔 더 심각해집니다. 수십만 킬로그램의 쓰레기가 물을 따라 한꺼번에 하류로 이동합니다. 제대로 된 배수 시스템도 없어 오염된 액체와 쓰레기가 그대로 쌓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심한 악취와 겹겹이 쌓인 쓰레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은 거대한 쓰레기장이 되고 동물들은 냄새를 쫓아 쓰레기 더미를 뒤집니다. 한때 넓은 목초지로 뒤덮였던 이 주변으로 소들도 먹이를 찾아옵니다. 소들은 오염된 땅에서 목초 대신 썩은 음식으로 끼니를 대신하다가 플라스틱을 삼켜서 병들거나 죽기도 합니다. Lo comen. Una vaca murió aquí abajo. Cuando lo cortaron, le abrieron, solo nylon le tapó el buche y ya no pudo respirar. 도시의 쓰레기가 강과 바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의 종착지는 결국 사람이 될 것임을 과테말라의 쓰레기강은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클리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이 나와 있는데요. 박 위원님이 나와 계신다는 건 이 픽은 스포츠 관련 소식인가 봐요. 맞습니다. 최근 축구계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첫 번째 픽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습키스입니다. 요새 난리더라고요. 지난 20일 피파 여자 월드컵 호주 뉴질랜드 결승에서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맞붙었는데요. 네. 이 경기장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스페인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21일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입니다. 2023 피파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스페인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그럼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승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루비알레스 스페인 축구협 회장의 돌발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아하. 시상식에서 에르모소 선수에게 기습 입맞춤을 했기 때문인데요. 시상식 이후 라커룸에서 진행된 SS 라이브 방송에서 에르모소 선수는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강제 키스 논란이 일자 루비알레스 협회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Sin ninguna mala intención, sin ninguna mala fe, pues bueno, ocurrió lo que ocurrió. Yo creo que de manera muy espontánea.
공분한 시민들은 상대방이 원치 않았고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인 스킨십이었다며 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네. Que no fue un pico, que no fue un beso consentido, sino que es una agresión. Y nuestra pregunta... 스페인 검찰은 루비알레스 협회장의 성범죄 혐의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와, 여자 월드컵 첫 우승이라는 경사를 만끽할 틈도 없이 이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네, 스페인 비롯해서 대중들이 이제 분노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평소에 루비알레스 회장이 이 선수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에 앞장서온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여자 축구 예산을 지난해 대비해서 3배 정도 이제 증가시키면서 여자 축구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랬군요. 평소에도 언론을 통해서 스페인 축구는 남녀 대표팀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나란히 가는 게 목표라고 밝혀왔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왜 이런 겁니까? 네,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사상 첫 우승 트로피를 올리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자리에서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으니까 대중들이 더욱더 이제 분노한 거고요. 그렇군요. 심지어 다른 여성 선수 이제 볼에도 키스를 하고 또 승리가 확정된 순간 단상에서 민망한 동작을 한 게 추가로 밝혀져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영상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비알레스 회장은 이것이 상호 동의한 것이었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루비알레스 회장은요, 자신을 이 가짜 페미니스트에 의한 이 마녀 사냥의 희생자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지난 28일 루비알레스 이 회장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면서 에르모스 선수가 진실을 밝힐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죠. 아, 네. 그런데 단식 사흘 만에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군요.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 대표팀 결승전에 네. 대표팀 감독도 여성 코치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이 포착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스페인 문화의 마초 문화에 있다는 그러한 시각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초하면 남성다움 또는 이 상남자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것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말로 쓰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2000년 들어가지고 스페인 정부가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가정폭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 마초 문화를 지목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올해 들어서 벌써 40번째 네. 이 성차별이라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차별 폭력에 대한 위기감도 같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월드컵 기습키스 사건으로 인해서 마초 문화로까지 논란이 확대되고 맞습니다. 있는 모양새군요. 오는 23일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이런 유쾌하지 못한 일이 절대로 발생해선 안 될 텐데 박찬아 해설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김에 이제 다가온 아시안게임을 보다 즐겁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축구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24세 이하 대표팀이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3연패에 도전합니다. 이야, 선수 기대됩니다. 명단을 봤을 때는 전력이 참 탄탄하다는 평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중들의 관심은 이강인 선수에게 많은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라서 그러니까. 언제 회복이 되느냐, 네. 그리고 회복이 되더라도 좋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느냐, 네.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이 아시안 게임은 피파 주관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 차출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요? 이강인 선수가 언제 합류할지, 조별리그 네. 첫 경기부터 뛰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참 즐거울 텐데 말입니다. 두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K 시리즈에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K 시리즈? 네, 키워드가 바로 K 김밥입니다. 팝? 아니고 김밥. 네. 자, 미국에서 한국 김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네. 품절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그래요? I don't see it yet, but I haven't given up. You guys, it's here. 어머, 저렇게 좋아하죠. 있군요. 네. Trader Joe's kimbap vegetable sushi situation. 자, 보시면 이 포장지에 김밥 한국어 발음 그대로 표기됐고요. 네. 그 뒷면을 보면 또 한국산 제품이 있습니다. And I haven't had this before, but it's, for me, it's like a 9 out of 10. Fire. 저렇게 인기리에 네. 팔리고 있군요. 맞습니다.
김밥. 네, 김밥이라서 이제 저렇게 한국산 제품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맛있거든요. 네. 자,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네. 이 곳곳에서 품절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K김밥. 물건이 없네요. 자, 인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직접 매장을 찾았는데요. 네. 재입고가 되려면 2달은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요? 없어서 Well, 못하네요. it was a brand new item, and the first shipment we got was received much better than we thought, and it won't be until about November.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말 그대로 김밥 열풍이네요. 네, 이 미국을 강타한 K김밥 아마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K김밥 이 보면 이 실제로 어머나.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김밥하고 굉장히 비슷한 제품인데 저희 품절되는데 저희가 구했습니다. 네. 제작진이. 네, 뭔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일단 네. 밥알은 상당히 탱탱해 보이고 네. 그런데 왜 햄이 안 들어가 있는지 미국 맞습니다. 사람들도 햄은 좋아할 네, 텐데요. 여기에 보면요. 이 햄이 없고 속재료를 보면 유부라든가 아니면 우엉, 단무지, 당근 그리고 시금치만 들어가 있는데 네. 이게 육류 수출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식물성 재료만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계란도 없군요. 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좋은 점이 생겼는데 네. 육류 대신 채소 그리고 유부 같은 게 들어가니까 채식에 네. 관심이 많은 미국인 현지인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딱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도 인기의 한 몫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미국 식당에서 직접 만든 김밥이 이 약 8에서 9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12,000원 정도인데 이 김밥이. 냉동 김밥이 약 5,000원 정도니까 반값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훨씬 싸네요. 네, 실제로 2023년 한류 트렌드 조사를 보면은 K푸드가 한국 음악, 영화를 네. 제치고 대중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 냉동김밥이 인기를 얻으면서 이걸 어떻게 먹느냐는 다양한 레시피가 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이제 튀기거나 네. 또는 한국의 고추장 소스에 졸여서 먹기도 합니다. 아, 우리 떡볶이 예. 먹는 것처럼. 근데 제일 인기가 많은 것은 김밥을 달걀물에 묻혀서 전처럼 부쳐내는 겁니다. 따뜻하겠어요. 예. 그리고 저거를 참기름이나 간장 소스에 찍어 먹는 게 완전히 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 다양하네요. 예. 네. 그리고 K김밥과 더불어서 네. 매운 라면도 역시 판별하기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배고프시죠? 예, 배고파서 지금 발음이 잘 안 나옵니다. 저도 지금 김밥과 라면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지켜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수비대가 자국으로 들어오려는 에티오피아 이주민을 학살했다는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경 수비대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이들이 최소 650명 이상. 이 과정에서 총격과 더불어 박격포 등 포탄까지 동원됐다는 생존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김혜린 PD가 전합니다. 총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을 가르는 산맥에서 두 발로 걸어서 올라갔다가 부축에 이끌려 내려오는 이들. 이른바 중동 드림을 안고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국경 수비대에 의해 집단 학살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예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행한 폭력. 비무장 민간인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박격포까지 동원했다는 증언에 인권 탄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곳에서 살아 돌아온 이주민들을 KBS 글로벌 통신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سنذهب لنرى أحوال المهاجرين الذي تم تهجيرهم قسرا على الحدود السعودية اليمنية.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에티오피아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미입국을 시도했던 베리우 씨는 이젠 국경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أقول في حيزو خدان كوتي سنة رات ساعتين ديك سكاب سا أنت هاي دكان سيوم دك خو ندحرم السن براسل 수용소 곳곳에서 참혹했던 그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막리를 하며 이주 비용을 겨우 마련한 20살 청년.
بالدلالة مصيا 8 حافلة مصيا مشوار مالتي 8 حافلة مصيا 이들의 여정은 지부티를 거쳐 3일간 배를 타고 아덴만을 지나 예멘 땅을 가로질러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택하는 건 전쟁 범죄가 난무했던 티그라이 내전의 여파 때문. 인구 6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상황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들에게 선택지는 떠나거나 무너진 일상에 남는 것입니다. 심지어 몇 년째 계속되는 가뭄에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이들도 쫓기듯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يمكن معظمهم يهاجرون نتيجة الظروف القاسية التي مثلا الحروب التي تمر بها اثيوبيا والظروف الاقتصادية. إن جرائم مثل الإتجار بالبشر يحدث خلال عملية الترحيل؟ بالنسبة يمكن هناك في دول يتم فيها جرائم الاتجار بالبشر في مثل الدول الإفريقية. 많게는 300명의 생면 부지인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떠나는 길에서 이주민들은 대개 미립국 중개인에게 의지합니다. 이 점을 이용해 돈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중개인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에게 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물었습니다. There are no legal and safe pathways, really. People don't have many choices. And the promise of a better life is one that, they are trying to access. A lot of people describe them as limited in freedom of movement. People couldn't leave when they wanted to. It's controlled by the Houthi forces as well, who control the north of Yemen. 총에 가로막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지도 그렇다고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연고 없는 곳에 발이 묶인 이주민들. 다친 몸으로 구걸을 하는 현실에 익숙해져 갑니다. ስራሕ ኣለመንካ እምበር ምንም ዓይነት ዝብላዕ ነገር የለን ዝስራሕ የለን ናለመንካ እዩ በቃ እዚ መፍትሒ ዘለዎ ኣካል ተልዩ ግን ንሕና ንዓድና ክንኣቱ ንደሊና ብጣዕሚ ተሸጊርና ዘለና ኣብዚ ኣብ ፅርግያ ተደርቢና ምንም ንገብሮ ኣካል ስለዘለ 인간답게 살기 위해 나라를 떠났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위협받게 된 사람들. 어느 곳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 채 죽거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전쟁도 아니고 학살이라는 단어가 연상될 정도로 이렇게 민간인들을 죽였다니 왜 사우디와 예멘 국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국경은 다른 국경에 비해서 경비가 삼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그것은 바로 예멘 내전 때문입니다. 내전 때문에. 네, 지난 2014년도 시아파 맹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와 북부 지역을 점령하면서 내전이 발발했는데요. 네. 예멘과 국경을 접한 순니파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UN 보고에 따르면 후티 반군이 미립국 중개인에게 돈을 받고 에티오피아 이주민들을 사우디로 넘기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벌어들이는 금액이 일주일에 5만 달러, 즉 하나로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네요. 네. 그렇다 보니 사우디 입장에서는 국경을 넘어오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비무장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건 너무하다 싶은데요. 네, 좀 안타까운데요. 불법 이민자들을 막겠다는 명분 하에서 일부 국경 수비대의 학살에 가까운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 이 미국이 지난해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걸 좀 방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욱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알고도 묵인을 했다는 건데 아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미국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미국이?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이 지금 관계를 정상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이 커지니까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네. 내년 대선을 놓고 바이든이 외교 치적으로 네.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국회 정상화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반체제 인사인 사우디 반체제 카슈거지의 암살 배후에 빈살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지적하면서 미국과 이 사우디의 관계가 악화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에티오피아 이주민들에 대한 학살 문제를 등장시키면 이것 때문에 다시 사우디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는 겁니다. 국익이 우선시되니 미국도 어쩔 수 없었나 싶습니다. 이런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사우디는 또 어떤 입장일지 참 궁금하거든요. 사실 지난 202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중동에서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는 굉장히 안보 위기감이 무척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미군 철수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시아파 맹주 이란과 늘 라이벌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중동 내 중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다시 중동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원유 수출국 세계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죠. 입지가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달리 미국을 상대로 줄타기 외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7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유 증산을 이제 요청하려고 사우디에 처음 방문했을 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개의치 않고 감산을 진행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네, 사우디의 존재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국경 수비대에 의해 자행된 인권 탄압 논란이 묻히게 될까 봐 참 걱정이 됩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민간 용병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사망하면서 바그너 그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벨라루스에서 바그너 용병과 벨라루스군의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돼 주변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영중 PD 특파원, 얼마 전 폴란드와 발트의 3국 내무장관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때 벨라루스 주변 국경 폐쇄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현재 폴란드와 발트 3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2년 전 벨라루스가 선보였던 일명 하이브리드 공격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을 모아 폴란드와 발트 3국으로 밀어넣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건데 이번에도 비슷한 난민 밀어내기를 우려하는 거죠. 특히 벨라루스엔 현재 4천 명이 넘는 바그너 용병이 주둔 중인데 이들이 불법 난민에 섞여 폴란드와 발트 3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국경에서 국지적 충돌의 위험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가 국경 폐쇄를 언급한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나토 동부전선의 전략적 요충지라 할 수 있는 수바우키 회랑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현지를 직접 취재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실제 가보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수바우키 회랑인데요. 사실 이곳은 나토 멤버인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공유하는 국경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러시아의 여구의 영토인 제 뒤쪽의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발트 3국과 나토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양측의 군사력이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곳을 러시아가 장악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 지원은 불가능해져서 벨라루스에서 실시된 바그너 용병의 군사훈련에 발트 3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바우키 회랑에서 PD 특파원 조영중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수바우키 회랑 현장 취재는 다음 주 조영중 PD 특파원을 통해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벨라루스 주변국들의 긴장감이 커지는 동안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대반격을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가시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러시아군이 남부에 구축한 1차 방어선을 돌파한 건데요. 황은구 PD가 살펴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최전선.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이 맹공을 퍼붓습니다. 부상병을 긴급 구송하는 차량을 향해서도 자폭 드론의 공격이 연이어 계속됩니다. 숨막히는 격전 현장입니다.
지난 28일 우크라이나 당국은 로보틴의 해방을 공식 확인하고 남쪽으로 계속 진격 중임을 밝혔습니다. 6월 초 대반격을 시작한 이후 석 달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작은 마을을 두고 이어진 2달간의 치열한 전투. 우크라이나 군인을 만난 주민들이 감격합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서 몸을 피할 수 없었던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Привет. Привет. Солнышко моя. Як ми скучили за вами. Ми дуже за вами скучили. Скоро ж побачимо. Ну, ви знаєте, ми так довго чекали, що сьогодні прийшли неочікувано. Ми навіть не могли повірити, що це наші.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을 뚫고 아조우의 주요 도시까지 점령하면 크림반도까지 이르는 러시아 육로 보급선의 허리가 끊어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로보틴의 남부에서 러시아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이 쌓아놓은 견고한 방어선을 모두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Наша мета Азов. Тому у мене хлопці зараз не то, що вони не розраховують, що раз, ми все відпочили, тобі ж ні, знають, що ми рухаємося далі до звільнення всіх наших територій.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을 선언했지만 지난 3개월간 전선은 교착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평원 광대한 개활지에서의 전투는 참호전 위주의 공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Ну вони планово теж пристрілюють. Кошмарять ночі, таке роблять тут. 제공권이 없는 상태에서 숲속에 매복한 러시아군의 반격은 진격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러시아군은 남부 방어선을 견고히 구축하는데 1년 이상 공을 들여왔습니다. Руки! Руки! Броню снимаем, я сказал! 교착 상황. 우크라이나의 타겟책은 드론이었습니다. 드론 부대를 17개로 확대하고 다양한 드론을 빠르게 개발 생산해냈습니다. 수상, 수중 드론에 1000km까지 비행 가능한 드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Основна їх задача – це завжди камікадзе, тому що зависання в ньому немає. Плюс, як бачите, камери практично у всіх дронів не опускаються, як Мавіка. Це зарані потрібно все спланувати, як ти будеш виконувати. 최근 러시아는 본토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30일에는 본토 6개 지역이 공격을 받았고 모스크바 중심 상업지구에서도 드론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Толчок. Подскочила тут в башне. Очень страшно. А если в дом попадет в следующий раз? У меня маленький ребенок, ему 3 года. Очень страшно. 지난달 19일에는 러시아 공군기지의 전폭기가 드론 공격에 폭파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종이 드론으로 러시아 전투기 5대를 파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에서 들여온 골판지 드론입니다. I know it's been used for that purposes, and I think this is how drones are used in this war. 하늘을 나는 피자박스로 불리는 이 종이 드론은 5kg의 폭발물을 싣고 120km까지 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쉽게 조립 가능하고 종이 재질이라 레이더망이 포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So they can use it for bombing purposes or put a camera there and use it for reconnaissance purposes, just to spy out what's ahead of them. 교착 상태의 전선은 다양한 드론을 활용한 무인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의 확연한 우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은 이유입니다. This is not a war that's going to end like World War II with the surrender of one side or another. I think there is widespread understanding that this is not a war that's going to be won militarily.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황까지 짚어봤습니다. 9월 1일부터 8일까지는 KBS 시청자 주간입니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국제 소식 관련해 관심 있으신 점, 궁금한 점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